해볼까? 아, 참, 내가 유명해지면 너희한테도 자랑거리 아닌가? 세인이 유재 질문할 거 있어? 저만 숙제 없으니? 다른 애들은 수업 시간에 거의 다 풀고 가지 않았나? 자, 유재 8단원 질문할 거 있어? 질문해. 괜찮아. 안 때려. 너 때문에 피핀 건데? 괜찮아. 뭐 네가 못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야. 여행 갔다 왔으니까 좀 애들보다 좀 덜 배웠으니까 좀 못하겠지 더. 이제 몇 번부터야? 8-5번? 아니 왜? 부끄러워? 자 볼게요. 자, 좋았어. 이렇게 PPT를 만들기 귀찮아서 8단원은 없거든. 9단원부터 PPT가 있어서. 자, 한 변의 길이가 A cm인 정삼각형의 두꺼운 종이에서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그냥 뚜껑 없는 상자를 만든대. 세인 알았지? 그때 상자의 부피가 최대가 되게 하려면 x를 얼마로 잡을 것인가? 그럼 있잖아. 지금 요 길이가 a 빼기 2x, 그치? 그럼 어쨌든 그 상자의 부피라는 건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 여기가 밑넓이고 여기가 높이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 이제 선을 하나 이렇게 쭉 그어보면 이런 상황이 돼 있어요. 여기가 x고요. 정삼각형의 반절이니까 이제 여기가 30도여서 여기가 이제 루트 3분의 x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치? 됐나요? 즉, 요 그릇은 한 변의 길이가 a-2x를 밑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이 밑넓이이고, 그쵸? 높이가 루트 3분의 x인 그런 입체 도형이 될 거야. 그치? 그럼 부피가 밑넓이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의 a-2x의 제곱 곱하기 높이는 루트 3분의 x 쓰면 너 약분. 그치? 하고 나서 어차피 4분의 1에 괄호 4x제곱 그럼 4x 세제곱 마이너스 4ax의 제곱 플러스 a제곱 x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이해돼? 그럼 어찌 4분의 1 곱해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a제곱 x라고 놓고 요 녀석을 fx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요 녀석이 최대가 되는 x값 찾으면 돼서 얘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분의 1 a제곱인데 이제 일단 증간표를 그리려면 저 녀석이 0이 되는 걸 찾아야 된다. 그치? 요 녀석 0이 되는 걸 찾아보면 40 곱해서 12x제곱 마이너스 8ax 플러스 a제곱은 빵 이렇게 나오는데 6, 2, a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요 2차 함수는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여기가 하나가 6분의 a고 여기가 이제 2분의 a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근데 참고로 x값은 0보다는 크고요 2분의 a보다는 작아야 돼. 그치? 왜? 저 녀석이 양수여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증간표를 0 땡땡땡 6분의 a 땡땡땡 2분의 a까지만 증간표를 그려보면 되겠지. 그치? 그럼 f 프라임 부호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여서 0, 0이어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쪽은 플러스 쓸 필요는 없어요. 그쵸? 그럼 f의 증간표는 올라가고 내려가고니까 x가 a분의 6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해됐니?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니? 없지? 됐어요. 또 몇 번? 8번. 슉슉 어딨니? 여기 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마우스 커서가 근데 어딘지 잘 보이지 않는다. 마우스 커서 어딨냐? 여기 있다. 보이죠? 보이죠? 해서 잠깐만.
짠 이렇게도 할 수 있지. 그림판 잘라다 그림판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문제 보여? 글씨 잘 보여? 글씨 잘 보여? 뭔가 최첨단 수업의 느낌이 나지겠지? 아, 이제 계약하면 이거 좀 다 만들어 놓고 써야지. 8-8번. 꼭지점과 밑면의 원주라는 건 둘레입니다. 알았죠? 원주 사이의 거리, 강원도 원주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자, 원주 사이의 거리, 모선의 길이. 밑면의 원주의 길이가 직원뿔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아, 모선의 길이가 꼭지점과 밑면의 원주 사이, 모선의 길이가 3cm, 즉 요런 원뿔이 하나 있는데 요 길이가 3이고요. 그치?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모르겠고요. 여기를 x라고 놓지 뭐. 여기를 x라고 두면 요 길이가 루트 9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그래 안 그래? 왜 승질났어? 그럼 부피가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치? 어차피 3분의 파인 상수라고 생각하고 곱하기 루트 안에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 x 4제곱 숫자가 이렇게 커서 쓰겄니? 뭐 9 x 4제곱 마이너스 x 6제곱 이렇게 그냥 놓고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놓고 해야 하나 꼭? 그래서 어차피 얘가 최대가 되려면 요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 최대가 돼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요 녀석만 이렇게 fx라고 놓는 거죠. 오케이? 그럼 요 녀석 미분해보면 f'x가 얘부터 미분한 거 쓸게. 마이너스 6x의 5제곱 플러스 4, 9, 36에 x의 4제곱인 x 세제곱인데, 그럼 얘네들을 마이너스 6x의 세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제곱 빼기 6인가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 증간표가 x에 어차피 0부터만 시작할 수 있어. x가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그치? 0 땡땡땡 얘가 0이 되는 x값이 이제 루트 6 하나 있지. 땡땡땡. 그치? 루트 6이고 근데 x가 어디까지만 가능하냐면 x가 3까지밖에 불가능해. 그치? x가 3을 넘어갈 수는 없어. x가 여기 3까지 이렇게 쓰면, 그럼 이제 증간표 이제 얘 굳이 판단을 어떻게 해보면 되냐면 루트 6보다 큰 수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양수 음수니까 음수야 여기. 그치? 프라임 부호가 이해돼? 루트 6 집어넣으면 0 나올 거야. 얘 때문에. 그치? 0 집어넣어도 0일 거야. 그치? 근데 0과 루트 6 사이 숫자 뭐 1 집어넣어보면 음수, 양수, 음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수. 그치? 그럼 f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올 거니까 루트 6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걸 알지. 그치? 이제 x의 루트 6 집어는 나는 대신 전체 최대값 물어보니까 x의 루트 6 집어넣은 거 계산해서 답 쓰면 됩니다. 됐나요? 됐나요? 루트 6. 그럼 밑면이 루트 6이고 밑변 길이가 루트 6이고 높이가 얼마지? 루트 3인가? 루트 6, 루트 3 1대 루트인가요? 1대 루트의 비율일 때 원래 최대인가? 뭐 그런 건 나도 모르겠어요. 자,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또 8단원에서 아니 해 빨리? 빨리 이왕 할 거 빨리빨리 해야지. 이씨, 이렇게 뭐 꾸물꾸물 될 거 있나? 뭐 이렇게 누가 때렸어? 혹시? 아이고, 이씨 어떻게 바꾸지 다시? 아이고, 씨 어떻게? 손 모양 어딨냐? 손 모양. 화면이 다른데? 봐봐, 초화면이 아니잖아. 이게 화면을 똑같은 걸 띄워놓을 수도 있고요. 두 화면이 연결된 것처럼 확장을 시킬 수도 있어요. 뭔 말이냐면 봐봐, 여기 있는 화면이 봐봐 이쪽으로 이렇게 오지. 드래그해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시켜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쓰는 게 더 편해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물론 똑같은 화면을 복제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딨지? 거의 손 모양을 찾고 있어. 됐어, 찾았어. 다시. 이런 거는 그냥 화면 반전, 색상 반전시키는 거. 자, 11번 볼게요. 슉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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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샥. P가 곡선 위를 움직인다니까 P를 A, A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놓으면, 그치? 세인아 동영상 찍고 있지? 세인아 불러봐. OP 제곱 더하기 AP 제곱. OP를 뭐라고 쓸 거야? OP 제곱을 그럼. A 제곱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라고 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뭐식이냐? 뭐식이? 저 녀석 AP 제곱 불러봐. 뭐라고? A-10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라고 쓸 거야. 그치? 그럼 이 녀석을 그냥 A에 대한 식이니까 FA라고 놓으면 뭐 4차식 나올 건데 4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미분해서 그냥 최소값 찾으면 됩니다. 알았지? 더 해줘? 됐어요? 뭐가 어려워서 못했어? 혹시? 미분이 어려워서? 그럼 증간표 그리기 어려워서? 자, 한번 볼게요. 봐봐. 자, 봐봐. A 4제곱, A 4제곱이니까 2A의 4제곱. 2A 제곱, 2A 제곱. 그럼 여기 4A 제곱, 5A 제곱에 마이너스 20. 아이씨, 이거 아닌데? 6A 제곱 맞니? 그 다음에 1차식이 마이너스 20A 플러스 102 맞니? 맞나 모르겠네. 전기양 맞냐고. 시작기 때 대답 좀 같이 전개도 좀 하고 좀 빵빵빵 빨리 전개도 좀 같이 하고 해야지. 자, 여기 바꿨지 뭐. 미분 해봐. 몰라. 틀리면 다 니네 탓이야. 그치? 자, 8A 세제곱 더하기 12A 마이너스 20이니까 4로밖에 안 묶이네. 2A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A 마이너스 5인데 인수분해는 되네. 2 0 3 마이너스 5 하면 1로 1 2 2 2 2 5 5 빵. 그러면 4에 A 마이너스 1에 2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5인데 이 녀석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나오니까 항상 양수값을 가져요. 그치? 그럼 이제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만 보면 되니까 F'이 X 땡땡땡 A가 1일 때 A가 X는 A 땡땡땡 하면 0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야. 1보다 큰 값 집어넣으면 양수, 작은 값 집어넣으면 음수니까. 그럼 내려가고 올라가고니까 최소값이 A가 1일 때인 걸 알겠죠, 그치? 그럼 여기다가 이제 1을 탁 깜짝이야. 집어넣어 보면 A가 1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봐야겠지. F1 값이 답일 거니까. 이렇게. 빠바바밤빰. 8단은 끝? 왜 8단이 11번을 왜 2개를 썼어? 이건 뭐고 이건 뭐야? 이게 밑에 건데 8-10인데 10인데 루트 2 글씨 봐라. 너 이거 뭐라고 쓴지 보이냐? 아씨 거의 밑에 건데 지금 밑에 쓴 게 밑에 거고 위에 쓴 게 위에 건데? 뭐라고? 12번은 그 밑에 건 12번 문제잖아. 아니 저 루트 2t-1 써져 있는 게 12번 문제잖아. 문제 보면 여기 연속 11번이 얘잖아. 둘 다 여기 문제 보는 거 둘 다 11이라고 써 있잖아 지금. 그래서 뭐가 어쨌다고? 잘못 쓴 거야? 됐어. 하나만 이게 안 해도 돼? 진짜로? 됐어요? 자, 8단원 끝. 우리 9단원 질문들 해볼까? 이거 좀 끄고 9단원 PPT를 켜야겠다. 9단원 PPT. 또 9단원 또 PPT가 있어서 띠딩. 9단원 유제 중에 질문 좀 해봐봐.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민지 없어? 뭐 천재야? 시험 보면 다 맞겠네? 그치? 준혁이 이거 뭐냐 재민이
세인이 4번? 5번? 4번, 5번.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짠짜라짠짠짠짠짠짠짠짠짠. 우와 씨, 마지막 수업이다. 내일 쉰다 나. 좋겠지? 짱 부럽지? 내일 쉬어. 아, 드디어 쉬어. 젠장 드디어 쉬어. 자, 유제 4번부터 볼게요. 내일 일단 좀 늦잠을 잘 생각이고, 사실 지난 화요일 날 일주일치 수업 준비를 하느라 한 8시간 정도 수업 준비를 했어요. 사실 거의 다 가. 다만 그냥 여유롭게 앉아서 하는 일이니까 편하잖아. 그냥 근처 카페 가가지고 그냥 하고 저녁에 여자친구 잠깐 만나서 밥 먹고. 왜 비웃냐? 여자친구 있다는 사실이 놀랍냐? 나도 그래. 자, 볼게요. 두 곡선이 있어서 두 곡선이 접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입니다. 이게 그럼 무슨 말이냐면, 두 곡선이 접한다라는 게, 뭐 곡선 대충 하나, 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이해돼? 그럼 이 점의 좌표 알아? 모르지, 그치? 근데 이 점의 x좌표를 t라고 두면 이 함수에서의, 오케이? 이 함수에서의 요 3차 함수의 접선식과 2차 함수의 접선식이 일치하면 돼. 그러지 않겠어? 지금 바로 위에 있던 건 뭐야? 접할 때 상수의 A값 이런 거 좀 그렇다. 그러면 봐봐라.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좀 너무 어렵겠네. 자, 이런 느낌이야. 봐봐. 3차 함수랑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접하려면 질문이야. 얘랑 만날까 안 만날까? 무조건 만나. 얘가 2차 함수의 개수가 3000이어서 폭이 엄청 좁아도 만나. 왜? 결국은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3000보다 한 3억 배 큰 숫자까지도 간다는 건데, 그치? 그럼 세제곱 값이 당연히 더 빨리 증가하지 않겠니? 그러지 않겠어? 세제곱이 증가하는 값을 x가 무한대로 계속 클 때 제곱이 증가하는 값이 따라올 수 없잖아, 그치? 함수 값이 얘가 아무리 아래쪽에 있었으나 추월을 할 거야. 그럼 선생님 왜 그림은 이렇게 그려요? 일단 최고차 함수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 이렇게 그리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접하려면 뭐 이런 그림이겠지, 그치? 아니 뭐 이쪽에서 이렇게 접하더라도 이렇게 접해도 언젠간 얘네 둘은 만나, 알았지? 됐어요? 즉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랑 있잖아. 교점이 두 개가 나오면 되지, 그치? 됐나요? 즉 두 곡선이 접할 때라는 건 교점이 두 개. 얘랑 같다라고 둔 요 함수의 교점이 두 개일 때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래서 그럼 1번 문제는 요렇게 둘이 같다.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는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3a 플러스 a제곱 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세제곱 더하기 3x 불가능한데? 아이고 3x가 없어지는구나. 아이고, 멍청이 나쁜 선생님. 더하기 4는 그렇죠. 3x가 없어지고요. a제곱 마이너스 3a 이렇게 놓을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을 fx로 놓을 거고요. 요 녀석을 gx라고 놓을 건데, 얘 2차 함수 아니야. 어차피 상수함수야. 왜 들고 있는 거야? 마이크 여기 있어요. 습관됐어. 지금 한 2주 동안 들고 있더니 상수함수야 얘는 어차피, 그치? 됐어요. 그럼 요 녀석 그래프 그리고 요 녀석 그래프 그려가지고 상수함수를 왔다리 갔다리 시켜볼 거야, 그치? 자,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 제곱인데 요 fx 그래프 좀 빠르게 그릴게. 증간표 그려서 그리면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 집어는 몇 나와? 저기다 2 좀 누가 집어넣어. 계산이 안 되네.
이 집어넣으면 0 나오니 혹시? 답변 2 집어넣으면 0 나와? 지금 그래프가 네, 이렇게 생겼어. 그냥 좀 빨리 그릴게. 0 집어넣으면 4 나와. 오케이? 뭐 여기도 뭐 굳이 찾아보면 여기가 굳이 찾아보면 마이너스 1 정도 될 거예요. 알았죠? 안 찾아도 돼. 이 녀석이 fx의 그래프고요. 그럼 있잖아. 상수함수가 여기를 요렇게 지나거나 여기를 요렇게 지나야 돼. 그치? 이해돼? 그래야 교점이 두 개가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 세인아? 자, 그러면 요 상수가 지금 a제곱 마이너스 3a가 0이 되던지 4가 되던지 됐나요? 그럼 a 값은 0 또는 3이고 얘가 4가 되려면 a 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오케이? 답이 요렇게 4개 있어. 4개 맞아? 이렇게 됩니다. 계산. 그래프는 맞게 그렸나 모르겠다. 그냥 맞게 그린 것 같아요. 답 맞는 거 보니까. 됐죠? 그럼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세나 여기 좀 볼래? 여기 이렇게 돼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거 아니냐. 그치? 두 번째 문제는 0보다 크고 뭐가? 상수함수 a제곱 빼기 3a가 뭐보다 작다? 4보다 작다 하면 되니까 이거 풀고 이거 풀어서 연립부등식 하면 돼. 그치? 됐습니다. 5 넘버 5 여기 있다. 오직 한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말이 좀 복잡합니다. 얘도 이제 좀 정석적으로 풀어야 돼. 왜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고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두 가지 풀이를 보여줬는데 기본 문제는 걔는 얘가 움직이고 함수 그래프가 고정돼 있어서 좀 관찰하기가 편했으나 얘는 이제 함수의 그래프가 a 값에 따라서 막 움직이기 때문에 막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접점을 모르니까 오케이? 접점을 모르니까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두면 접점의 y좌표는 t의 세제곱 플러스 at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럼 그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에서 t 집어넣으면 되니까 3t 제곱에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오씨 어디 갔지? 그러면 접선이 y는 3t 제곱 플러스 a 괄호 x 마이너스 t에 더하기 t세제곱 플러스 at 마이너스 2고요. 그쵸? 그 접선이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원래 상황은 마이너스 2,0의 접선을 그어라 이런 건데 문제를 어떤 순서로 푸는 거야? 어떤 모르는 접점 잡고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이 마이너스 2,0을 지난다. 이 순서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야. 그치?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0을 갖다가 셀이 박아요. 이렇게 셀이 박아보면 빵은 3t 제곱 플러스 a 괄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at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가 지금 a라는 미지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야. 그치? 이 3차 방정식이 t 값이 하나당 접점 하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치? t 값이 2개 나온다는 건 접선이 2개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즉 요 녀석이 오직 한 개의 근을 가져야 돼. 실근을 가져야 오직 한 개의 접선이 요렇게 귀결된다는 거죠. 됐죠? 그럼 정리 좀 해보면 계산이 마이너스 3 플러스 1 0은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마이너스 at 여기 플러스 at는 없어지고요. 이 상수항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만 이렇게 남아서 싹 다 이항시켜서 2로 나눠버리면 t세제곱 플러스 3t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a 이렇게 딸랑 남습니다. 그치? 그러면 이 녀석 fx라고 놓고 ft라고 놔야겠죠. 문자가 t니까 이 녀석을 gt라고 놓고
이렇게 상수함수 그려서 교점이 한 개가 생기도록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 녀석 그래프도 내가 그냥 조금 빠르게 그려볼게. 그래프가 뭔가 되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A1이에요. 그래프가 여기가 극소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봤죠? 저 얼마 나왔죠? 좌변에. 아, 암산이 들어가지고. 5. 여기 5네요. 이런 그래프입니다. 알았죠? 이 녀석이 F, T고요. 0 집어넣으면 여기는 뭐 당연히 1이고요. 그럼 교점이 한 개가 생긴다는 게 이런 데 있어야 돼. 그치? 드디어 출동. 요런 데 있어요. 교점이 한 개야. 그치? 얘 딱 접하면 교점 2개고요. 그쵸? 여기도 교점 2개니까 5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그치? 뭐가? 마이너스 A가, 그치? 즉,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A가 5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A가 1보다 작거나니까 그럼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는 좀 이상하지 않냐?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오키도키 이런 문제입니다. 짝짝짝. 자, 다 이제 집어치우고 오늘은 뭐 많이 안 할 거야. 이제 뭐 구단은 몇 개 나왔지? 하나, 둘, 아이고 씨, 구단원만 하고 끝낼 수는 없겠네, 그치? 기본 문제 하나 남았네. 자, 아 이럴 줄 알았으면 10단원 만들어 놓을 걸. 아 씨. 아이고 끝나버렸네. 씨. 10단원, 9단원 하고 유제를 풀려놓고 니네가 뭐 유제를 풀 동안 10단원 PPT를 좀 만들어야겠다. 어딨니 9단원? 자, 있다. 볼게요. 자, 부등식과 미분.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참고로 근데 이제 모든 부등식에 성립하는 걸 미분으로 판단할 수 없고요. 요런 그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지. 봐봐. 어떤 구간에서 있잖아. 주어진 구간에서 미분계수가 양수야, 다. 그러니까 F'이 0보다 크다고 나왔어. 그럼 접선의 길이의 양수라는 건 증가 상태에 있지, 그치? 이해돼? 그럼 점점 증가 상태에 있으면 가장 왼쪽에 있는 값이 최소값이겠네,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가장 왼쪽에 있는 최소값을 집어넣었더니 양수가 나왔대. 최소값을 집어넣어서 양수가 나왔다는 건 나머지 값들은 다 당연히 걔보다 크니까 나머지 값이 전체가 다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 안 그래? 마찬가지야. 미분계수가 전부 다 주어진 구간에서 음수가 나와서 계속 감소하고 있어. 뭐 이렇게든 감소하고 있어. 오케이? 근데 가장 왼쪽에 있는 최대값을 집어넣었는데 0보다 작대. 그럼 그 전체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지 않니? 이런 아이디어야. 됐나요? 실수 전 범위를 확인을 해보자는 게 아니라 최소값이 양수면, 봐봐, 주어진 구간에서 최소값이 0보다 크면 그 fx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해요. 그쵸? 이해됐나요?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 값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최대값이 0보다 크면, 0보다 작으면 전체 값이 0보다 작다 얘기할 수 있지, 그치? 마찬가지 fx-gx의 최소값이 양수이면 그럼 fx-gx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fx가 gx보다 크다가 주어진 구간은 성립할 거예요. 그쵸? 이러자는 얘기야. 마지막 세 번째 게 봐봐. 증가함수이고 a일 때, 봐봐. a부터 시작하는 거야. a부터 무한대까지. 그치? a의 함수값이 0 이상이야. 증가함수이다라는 건 주어진 구간에서 f' 값이 항상 0 이상이라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되고 맨 아래 최소값이 0 이상이면 주어진 구간에서 0보다 크다가 성립합니다. 엥? 등호 어디 갔어? 저 등호 어디 갔을까? 뭔 말이냐면 증가함수인데 여기 A인 지점이야. 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요 함수값이 있잖아. 0보다 0 이상이라는 건 X축이 이렇게 있거나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그치?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근데 부등식을 관찰하는 구간을 봐봐. 이 구간 안은 a가 들어와 안 들어와? a가 안 들어오지, 그치? 그럼 어차피 빵꾸 뚫어놓고 관찰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아니 그럼 질문이야. 나는 그럼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밝히려면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도 안 되고 다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치? 봐봐, 이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 안 만나지? 다 위에 있지? 이 그래프가 얘가 x축하고 지금 만나? 빵꾸 뚫려 있잖아? 안 만나. a일 때 함수값은 0이 되긴 할 텐데 내가 관찰하는 부등식에서는 빵꾸가 뚫려 있기 때문에 안 만나는 거야, 실제로 그래프는, 그치? 그러니까 0까진 돼도 되잖아, 그치? 이해돼? 0까진 돼도 돼. 이 0의 존재, 함수값이 0이 돼도 된다를 가지고 막 틀려. 그러니까 이걸 좀 조심해야 돼, 알았지? 이 지점의 함수값이 0이어도 어차피 관찰하는 지점에서는 0을 빼고 관찰하기 때문에 안 만날 거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됐나요? 됐나요? 됐죠? 만약에 여기가 닫힌 구간으로 돼 있어. 닫힌 구간에서 0보다 크다라고 하려면 여기도 등호가 그때는 빠져야겠지, 그치? 왜? 이 지점도 관찰을 할 건데 얘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때는. 그래 안 그래? 됐죠? 이것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배울 건 없어요. 그냥 증간표형을 열심히 그려가지고 그래프 열심히 그려서만 해석하면 됩니다. 뭐 이딴 거 버려. 자, 기본 문제 9-5번. 9단원의 문제가 몇 개 없네? 짠짠짠짠짠짠 짠짠짠짠 신나. 너무 기분이 좋아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가 문제입니다. 자, 그럼 1번. 먼저 그럼 fx를 1번 여기다 풀어야겠다. 내가 지금 요새 계속 고민 중이야. 이렇게 PPT를 쏜 채로 수업 칠판에 쓰는 순서를 어떻게 이렇게 맞춰야 뭔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볼 때 뭔가 깔끔해 보일까? 이런 게 요새 고민이야. 아니, 내가 요새 이제 유튜브를 막 구독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라 내가 여기저기 소문내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친한 학원 선생님들이 막 구독을 해. 그럼 되게 부끄럽잖아. 뭔가 부끄럽단 말이야. 마치 니네가 그 반 친구들 앞에 나가서 춤을 갑자기 추라고 시켰을 때 니네가 막 나가서 춤추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막 옆반 친구도 보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부끄럽겠어. 자, 그래서 그걸 좀 고민 중이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a의 범위를 정하시오 해서 이제 fx를 이제 저 함수 x 4제곱 더하기 4a 세제곱 x 플러스 3이라고 놓으면,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하고 싶은 거지. 요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거야. 오케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뭐 전범위에서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주어진 전범위에서 0보다 크다를 밝히고 싶어서 모든 점을 다 대입해서 0보다 크다가 아니라 그 중에 제일 작은 걸 골라서 얘가 0보다 크니까. 마치 이런 거지. 어떤 반에서 이 반에 모든 학생이 수학 점수가 60점을 넘어야 된대. 그럼 이 반 애들이 내가 선생님이 검사하러 돌아왔어. 다 60점 넘었나 검사를 해보려고. 자, 꼴찌 나와. 점수 제일 낮은 놈 나와. 걔가 60점 넘으면 다 60점 넘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겠다는 거야, 그치? 아저씨, 물론 꼴찌를 속였으면 뭐 구라를 쳤으면 그런 상황 말고, 알았지? 자, 그래서 요 녀석의 그래프 증감을 확인해 보기 위해 미분을 세리봅니다. 이렇게 되나요? 혹시 너희 이거 알고 있나요? 요 녀석이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a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나, 혹시? 자네들은 이런 거지. x 세제곱 더하기 1이 0이 되는 x값이 3차 방정식이지만 이 중에 실수가 마이너스 1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나요? 나머지 두 개는 허근 나오는 거 알고 있나요? 여기가 2여도 실수인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나요, 혹시? 알고 있니? 잘 모르는 표정인데? y는 x 세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2랑 그려보면은 교점이 한 개밖에 안 생기는 거 알고 있니? y는 x 세제곱은 이제 그래프가 이제 요렇게 생겼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잖아. 이 정도, 그치? 마이너스 2 그려보면 교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치? 그럼 실근이 하나밖에 없지 않겠니? 허근 두 개밖에 없지 않겠니? 그치? 즉, 요 녀석이 0이 되는 x는 a 값이 이거밖에 없어. 마이너스 a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 두 개는 허수로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증감표 자체가 f 프라임 땡땡땡 마이너스 a 땡땡땡 해서 f 프라임이 여기 x가 여기가 0이고 왼쪽은 마이너스고 이쪽은 플러스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거지. 왜 마이너스 a보다 큰 값 집어넣으면 양수, 마이너스 a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음수, 그냥 이런 거야, 그치? 이해돼?
정말 이거 진짜 이해돼? 이거를 혼자 막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정말 알겠어? 알겠어? 봐봐. 자, 이걸 물어보는 거야. 1보다 큰 값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보다 큰 값 집어넣으면 다 양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다 음수가 되는 거 알겠어? 똑같은 얘기야. 알겠어? 이제 알겠어? 됐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어차피 다 부호가 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랑 부호 결정하는 게 별 차이가 나지 않아. 알았지? 오케이? 그러니까 증감이 F 그래프가 감소하고 증가하고니까 X가 몇일 때 최대야? 마이너스 A일 때가 최대야. 그치?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야? 저 값만 0보다 크면 돼. 왜? 뭐 해보고 있어? 그치? 인수분해 돼. 맞아? 맞아. 이렇게 해보면 인수분해 되는데 요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최고차항계수 양수의 판별식 0보다 작으면 항상 양수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얘만 가지고 부호 판단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됐어요? 믿어. 알았지? 선생님 구라쟁이 아니야. 그렇지? 자, 그래서 요 녀석의 최소값은 F-A일 때가 최소값이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A를 갖다 또 셀이 박아보면 얼마니? A의 4제곱에 얼마니? 마이너스 4A의 4제곱에 더하기 3인데 얘가 0보다 커야 한단다 라고 써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요 녀석이 부등식이 이렇게 됩니까? 그럼 이것도 그냥 A가 1보다 작다. 이건 안 되지. 그치? 왜냐면 요 녀석이 이제 이렇게 써보면 얘가 A제곱 플러스 1에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이야. 그치? 이렇게 되는 건데 요 녀석은 0이 절대 못 돼. 항상 양수잖아. 또 그치? 그러면 이제 얘만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이해됐죠? 얘만 풀면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A가 1보다 작다. 요딴 얘기입니다. 음이 뭔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뭔가 어려운 것 같으면서 좀 거시기 하네요. 됐나요? 됐어요? 됐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어. 열심히 수업해야지. 열심히 수업해야 시간이 빨리 가. 자, 2번도 볼게요. 2번. 얘도 요 부등식이 성립하게 하려면 나는 이 주어진 구간 안에서 얘가 성립하는 걸 확인을 하라는 거야. 또는 뭐 gx-fx가 지금 나는 fx-gx가 0 이상인 걸 확인할 건데 나는 그냥 gx-fx가 0 이하인 걸 확인하고 싶어요 하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저 녀석을 정리를 해보면 5x 세제곱 마이너스 15x의 제곱 플러스 k-2가 0 이상이다 확인할 거야. 그치? 그래서 요 녀석을 이제 FG는 썼으니까 요 녀석을 뭐 HX라고 해볼게요. 그럼 HX의 그 증감을 관찰을 다시 하는 거지. 그치? 오키도키? 그럼 H를 이렇게 미분 또 딱 이렇게 세려보면 15X의 제곱 마이너스 30X니까 15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고요. 그쵸? 그럼 요 녀석의 증감이 0, 땡땡땡, 2, 땡땡땡, 3까지만 봐야 돼. 근데 그치? 0부터 3까지만 관찰하기로 했으니까. X. 그럼 여기는 H 프라임, 여기는 H. 얘가 0, 0이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요 녀석 그래프가 지금 요렇게 0, 2.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그치? H 프라임이. 그럼 여기 내려가고요. 얘가 올라가서 여기서가 최소값이죠. 그쵸? 그럼 이때 최소값은 역시나 F, 2. F가 아니라 H2. H2. H2가 여기다 또 셀이 박으면 얼마야? 바로 40. 마이너스 60. 플러스 K-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보이면 되죠. 그쵸? 최소값이 0 이상이면 주어진 구간 안에 전체도 0 이상이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치? K는 얼마? 이거 22니? 이렇게 되니까 K의 최소값도 당연히 22겠죠. 됐나요? 됐습니다. 빠밤. 자, 지금부터 지금 유제가 몇 개 있지? 유제 9-7, 9-8 이렇게 두 문제를 좀 풀고 나서 그 다음 좀 쉬었다가 10단원을 해봅시다. 두 문제 뭐 금방 푸니까.
9단원, 10단원짜리 두 개는 동영상을 따로따로 찍어서 동영상 파일을 하나 이렇게 탁 병합을 시킬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 속도, 가속도와 미분. 젠장할 속도랑 가속도랑 미분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면, 오케이? 봐봐. 이런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물체에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관찰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시간이 몇일 때 속도가 몇이다. 이걸 표시하는 그래프인 거지, 그치? 그럼 그 그래프가 있잖아.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요. 일단 뭐 할까? y는 뭐 x 2분의 1 x 제곱 정도 할까요? 오케이? y는 2분의 1 x 제곱. 지금 근데 속도 말고 우리 속도는 적분해서 해야 되고, 아이고 벌써 다 썼어? 여기만 이걸로 바꿔. x로 바꿔. x로 이렇게. 이게 지금 뭐냐면, 이 x는 뭐냐면, 그럼 왜 여기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x가 시간이 t일 때 물체의 위치입니다. 주로 x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세로축이 x고 가로축이 시간 t에 대한 축입니다. 즉 x는 위치고요, t가 시간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x는 2분의 1 t 제곱 이라고 해보죠, 대충. 오케이? 그 말은 봐봐. 시간이 0일 때, 즉 출발하기 전엔 원점 위치에 있습니다. 오케이? 수직선 위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할 때 위치를 표시를 하려면 수직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해야겠지. 우리 좌표 평면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뭐 평면에서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말고 숫자 하나로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그치? 어떤 수직선을 왔다 갔다 하는 물체가 있어요. 그럼 얘는 있잖아. 뭐 예를 들어 t가 4일 때 그때 x 값이 얼마? 뭐 4, 4, 16, 8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치? 즉 근데 t가 0일 때 위치가 0. 그쵸? 지금 점점 계속 오른쪽으로만 이동하고 있는 물체입니다. 그치? 이해돼? 그럼 있잖아. 우리 이런 걸 구할 수 있잖아. 평균 속도라는 걸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평균 속도.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즉 0에서 8까지의 거리를 이동하는데, 오케이? 시간이 총 얼마 걸렸어? 4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어.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1시간당, 단위가 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이라는 시간 1 단위당 이씩 평균적으로 이동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치? 그럼 평균 속력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잖아. 위치의 변화를 시간 변화량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쵸? 이해돼?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했을 때 위치 변화, 0부터 8까지 이동한 위치의 변화만큼 시간은 0부터 4까지 변했으니까 평균적으로 1시간당 이만큼 이동했다. 이걸 우리가 평균 속력이라고 그 전부터 중학교 수준의 과학에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 그치?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정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치? 그럼 이제 요 식에 대한 걸 써볼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서 평균 속력은 위치의 변화가 이제 8에서 0으로 변했고요. 그쵸? 시간은 이제 0에서 4로 변했으니까 이렇게 시간의 변화량은 4고요. 위치의 변화량은 8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평균 속력이 2다라고 썼어요. 그쵸? 됐니? 그럼 있잖아. 4-0이랑 4-0분의 8-0이 의미하는 게 이 녀석의 기울기야. 그치? 이해돼? 이해됐어요? 즉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0,0과 4,8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우리 했었지. 그치? 그쵸?
두 점 사이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했어. 우리 미분의 정의에서. 이해됐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치? 그래서 이제 얘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봐봐. x는 ft. 오케이?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x, 물체의 위치입니다. 요 녀석 알았지? 문자가 좀 x가 들어있어. y, 왼쪽에 x가 들어있어. 좀 혼동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요 녀석의 뭐 예를 들어 t가 a에서 b까지 의 물체의 이 이동의 평균 속도. 평균 속도야, 알았지? 평균 속도. 좀 이따 얘기해줄게. 뭔 차이인지, 알았지? 평균 속도는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 이다. 즉 B-A분의 FB-F A가 된다. 이런 겁니다. 됐나요? 위치에 대한 그래프, 물체의 위치에 대한 그래프에서.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럼 우리가 봐봐. 위치 그래프에서 두 점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떤 물체의 순간 속도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지? 말 그대로 이런 거야. 순간 속도라는 건 그 시간이 순간적으로 변할 때 물체의 위치가 얼만큼 변하냐를 관찰하는 거니까. 그렇지? 이해돼? 어쨌든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의 순간적인 변화값을 알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어차피 우리가 찾을 수 없으니까. 오케이? 이 점과 엄청 가까운 두 점 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구한다. 우리 그거를 순간 변화율, 즉 미분 계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즉 내가 이 시간에 따른 이 물체의 위치의 순간 변화율을 알고 싶어. 그치? 이해돼? 그걸 우리는 그럼 순간 속도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쵸? 오케이? 즉 그럼 순간 속도는, 자, 봅시다. 순간 속도는 그 순간에서의 미분 계수가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 써있지? 여기 따로 안 써있나? 자, 그럼 x는 ft의 t가 특정한 알파에서 순간 변화율의 순간 속도, 그 t가 알파일 때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순간 변화율을 그럼 뭐 어떻게 해야겠어? 미분해서 알파를 집어넣자. 알파일 때 미분 계수 f 프라임 알파라고 쓰면 되는데, 자, 이 f 프라임이 의미하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우리 맨날 y는 어쩌고 저쩌고 x에 대해서 한 거를 우리가 얘를 y라는 함수를 x에 대하여 미분을 하는 거거든. 그치?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제 y 프라임이라는 녀석을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어. y라는 녀석을 x에 대하여 미분하자.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 그치? 이 녀석은 이런 거죠. 그럼 x를 t에 대해 미분을 하는 거니까 요렇게 쓰고, 이게 t가 알파일 때 변화값이다. 요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겠지. 그치? 됐나요? 즉 그러면 이제 미분 계수가 그 순간 속도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임의의 지점에서의 속도는 도함수가 되겠지. 그치? 도함수가 뭐야? 그 각각의 미분 계수를 함수값으로 갖고 있는 함수를 우리가 도함수라고 불렀단 말이지. 그치? 즉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어떤 위치에 대한 식을 있잖아, 미분을 하는 거지. 오케이? 시간에 관하여 미분을 했을 때 나오는 요 f't가 시각 t에서의, 임의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즉 물체의 위치식을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잖아. 됐죠? 또 마찬가지로
니네 속도의 변화가 뭔지 알아? 속도의 변화를 가속도라고 불러요. 가속도의 가짜가 무슨 가짜인지 알아? 우리 가감승제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가감승제? 그게 뭘 얘기하는 거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가감승제. 더할까, 뺄까, 모를 승, 나눌 채자 이렇게 더한다라는 거야. 즉 가속도라는 건 속도가 더해지는 값을 말하는 거야. 우리 어떤 물체에 가속도가 붙었다라는 걸 이른바 속도가 점점 빨라질 때 이런 표현을 쓰지, 그치? 이해돼? 이해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는 우리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속도가 계속, 등이라는 게 속도가 일정하다, 같다 이런 말이야. 속도가 일정한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오케이? 근데 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계속 더해지는 거지. 이해돼? 엑셀레이터를 막 밟는 거야. 속도가 계속 빨라지지 않아, 그치? 지금 가속도가 붙고 있는 거야, 알았지? 봐봐. 시간이 t야. 속도가 v야, 알았지? t가 0일 때 속도가 빵이었어. 엑셀 빵 밟았어. t가 1일 때 속도가 막 2가 됐어. t가 2일 때 속도가 4가 됐어. t가 3일 때 막 속도가 6이 됐어. 이렇게 계속 변해. 그럼 점점 물체가 빨라지고 있는 거야, 안 빨라지고 있는 거야? 빨라지고 있는 거잖아, 그치? 속도가 몇씩 늘어나고 있어? 2씩 늘어나고 있지, 그치? 그래서 이 물체의 가속도는 지금 2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아니, 과학 시간에 이런 거 안 배우나? 언제 배우지? 이런 거 배웠는데 이런 거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속도가 2씩 늘어나고 있다가 가속도가 2이다라는 얘기야. 지금 알았지? 이해돼? 그럼 막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도가 계속 줄어들겠지, 그치? 그래서 막 늘어나다가 4초부터 t가 4일 때부터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어. 막 5초 때 딱 멈췄어. 그럼 이때 가속도는 얼마인 거예요? 속도가 3씩 줄었지? 가속도가 마이너스 3이다 얘기를 합니다. 속도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오이씨, 봐봐, 이게 봐봐라. 우리가 속도의 변화량. 그럼 이 속도에 사실 3에서 5까지의 속도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6이잖아, 그치? 그럼 가속도가 2초 동안 속도가 6만큼 줄었으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 3이다 얘기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속도가 0에서 3까지 시간이 3만큼 변할 때 속도가 6만큼 늘어났지, 그치? 그럼 3초 동안 속도가 6만큼 변했네? 그래서 이 물체의 0에서 3까지의 가속도는 2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것도 궁금하잖아. 순간의 가속도가 궁금하잖아. 오케이? 그럼 순간의 가속도 역시 그 짧은 순간의 속도가 얼만큼 변화를, 즉 순간 변화율을 관찰을 하는 거지. 뭐해? 속도의. 오케이? 속도의 순간 변화를 관찰하고 싶어. 우리 근데 아까 위치의 순간 속도를 관찰하고 싶어서 미분을 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치? 마찬가지 개념이야. 이 속도라는 녀석을 미분을 하면 있잖아, 가속도가 나와요. 됐나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일단 순간 변화를 관찰하고. 뭐 증명 이런 건 좀 귀찮으니까 이런 거 정석책 보면 좀 짜증 많이 써 있긴 합니다. 짠짠짠짠짠짠. 자, 그럼 뭘 배우고 가야 되냐면 벡터라는 단어와 스칼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배워야 합니다. 양이야, 양을 표시할 때 쓰는 이제 표현인데요. 벡터라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값들을 벡터 값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스칼라라는 건 뭐냐면 방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크기만 가지고 있는 값을 스칼라량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즉 이제 벡터에는 무엇이 있냐면 어떤 물체의 위치, 뭐라고 부르냐면 변위라고 부르거든. 변위. 위치의 변화라고 해서 변위라고 불러요. 위치가 얼만큼 변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거지. 막 수직선에서 뭔가 어떤 물체가 막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물체의 방향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지. 이쪽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
이쪽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 막 방향에 대한 걸 표시를 같이 해주는 양들은 어떤 물체가 여기서 이만큼을 옮겼어. 근데 어떤 물체가 여기서 이만큼을 옮겼어. 요 녀석의 변이와 요 녀석의 변이는 다른 거지. 오케이? 다만 스칼라는 뭐냐? 이동 거리에 대한 측면이에요. 여기서 이만큼 움직였어. 뭐 값이 3이야. 길이가 3만큼 움직였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인 것도 위치가 3이야. 3만큼 움직여서 같은 값으로 쳐주는 거예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또 벡터는 뭐냐? 속도. 그래서 여기서 말한 아까 그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다른 거야. 알았지?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속도는 뭐야? 그러니까 어떤 방향, 속력에다가 방향을 더해 주는 거예요. 속력이라는 게 이제 스칼라거든. 우리 그럼 수직선에서 수직선 운동을 할 때 있잖아. 이쪽으로 움직여도 이쪽으로 움직이면 속도가 양인 거고요. 이쪽으로 후진하고 있으면 속도가 음인 거야. 이런 거죠. 이런 거거든. 근데 속력은 뭐냐면 이쪽으로 가고 있어도 속력은 양수고요. 이쪽으로 가고 있어도 속력은 양수예요. 내 속력은 방향의 표시가 없습니다. 내가 시간당 3씩 1초에 3m씩 오른쪽 이쪽으로 막 움직이고 있으면 내 속도는 플러스 3이야. 근데 1초에 3씩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속도는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수직선 운동에서. 오케이? 근데 속력은 그냥 이렇게 움직이든 방향 무시하지 않고, 오케이? 내 시간당 얼만큼 이동을 했냐. 됐나요? 이것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속도라는 녀석은 시간의 변화, 그러니까 이동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동 시간. 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을 관찰하는 거예요. 평균 속력은 역시 분모는 이동 시간분의,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게 제일 맞아요. 근데 어차피 시간은 막 앞뒤로 왔다 갔다 하진 않잖아. 내가 이 시간부터 시간을 재야지하면 한쪽 방향으로만 일정하게 흘러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라고만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분의 얘는 이동 거리라고 해야 돼.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봐봐. 수직선에서 자 봐봐. 이제 내가 시간 t에 따른 물체의 변화를 하나 써볼게. 시간이 0일 때 있잖아. 물체가 0 위치에 있어서 수직선에. 근데 1일 때 막 2일 때 4의 위치, 막 3일 때 6의 위치, 4일 때 8의 위치, 5일 때 근데 6의 위치 다시 거꾸로 움직인 거지. 이제 이게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휙 돌아서 반대로 이렇게 온 거야. 이해됐니? 자, 이때 평균 속도랑 평균 속력 값을 구해보면 (0부터 5까지의) 평균 속도랑 평균 속력을 구해보면 분모는 둘 다 5야. 시간은 5만큼 변했어, 둘 다. 그치? 근데 봐봐, 위치가 얼만큼 변했어, 평균 속도는? 0에서 6까지 결국 움직인 거야. 이해돼?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두 지점의 평균 속도는 위치의 변화, 0에서 출발했는데 도착했을 때 6에 와 있었어. 그치? 속도의 변화가 6인 거지. 위치의 변화가. 그치? 근데 평균 속력, 이동 거리는 8만큼 왔다가 2만큼 돌아갔으니까 총 얼만큼 이동한 거야? 10만큼 이동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평균 속력은 2고요. 평균 속도는 5분의 6, 1.2입니다. 됐죠? 뭔 차이가 있는지 알겠지? 그치? 이거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요. 음수가 나올 수 없어. 왜?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0 이상인 값만 나옵니다. 오케이. 요 녀석은 대신에 시간이 뭐 지나서 위치가 더 수직선에서 음수 위치에 와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알았죠? 구하고자 하는 값이 다릅니다. 알았지? 이해돼? 평균 속도랑 평균 속력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속도라고 하는 녀석은 벡터 값입니다. 속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럼 가속도가 플러스야. 속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 속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가속도는 마이너스야. 오케이? 근데 가속력은
속력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속도가 계속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어. 2씩 늘어나고 있어. 가속도가 2야. 그럼 그때 가속력도 2야. 속력도 계속 2씩 변하고 있으니까. 근데 속도가 계속 일정하게 줄어들고 있어. 그럼 가속도는 마이너스야. 속도가 계속 줄고 있으니까. 하지만 속력의 변화는 계속 왜 점점점 멈추고 있어. 느려지고 있다만 판단하는 거니까. 속력의 변화는 어떤 일정하게 속력이 변하고 있어. 속력이 막 60이었다가 자동차 속력이 55였다가 52였다가 이러면 속력의 변화가 5다. 가속력이 5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가속도는 마이너스 5인 거야. 속도가 막 계속 줄고 있으니까. 이해돼? 뭔 차이인지 알겠어? 즉 일반적으로 그래서 속도의 절대값을 속력이라고 합니다. 방향을 제거시켜버리는 거지. 무조건 양수값만 나. 마찬가지로 가속도의 절대값을 가속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알았지? 계속 물체가 같은 일정한 시간만큼 속도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치? 등속도 운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지? 지구상엔 없는데. 없어 사실 지구상엔. 마찰 때문에 사실 시간의 변화가 사실 제일 일정한 등속도 운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시간 이건 계속 좀 그런데.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등가속도 운동은 굉장히 많죠. 이게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이거 점점 빨라질까 느려질까? 아니면 계속 속력이 일정할까? 세인아 빨라지지. 왜냐면 내가 어떤 쇠로 된 공을 여기서 떨어뜨려서 얘를 맞출 건데 여기서 떨어뜨릴 때랑 100m 위에서 떨어뜨릴 때랑 얘 대가리가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치?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치? 이해돼? 우유팩을 여기서 여기 이만큼 떨어뜨리나 100m 위에서 여기다 떨어뜨리는 거랑 차이가 날 거야. 우유팩이 산산조각이 나냐 안 나냐. 그치? 이해돼?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잖아. 왜? 뭐에 영향을 받아? 중력에 영향을 받아. 그치? 그 중력 가속도 9.8이다.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 중력 가속도라고 표현을 하잖아. 속도가 시간당 9.8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해돼? 그렇단 얘기야. 시간당 9.8씩 속도가 늘어나. 딱 처음 놀 때 속도가 0이었는데 1초 후에 속도가 9.8이 되고 2초 후에 19.6이 되고 막 이렇게 속도가 변한 이걸 중력 가속도가 9.8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오케이? 이해됐나요? 이런 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하는 거예요. 등속 운동에서는 속도가 계속 일정해.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가 있어? 없어. 그치?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됐나요? 요게 이제 기본 개념 자체. 자, 볼게. 봐봐. 참고로 여기에서는 이 파트에서는 이런 거 무시하면 됩니다. 이런 거 다 무시하면 돼. 봐봐. 문제 보면 30m 높이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무시해야 돼. 이런 거. 높이 여긴 다 안 써 있네. 봐봐. 이거 왜 무시해야 되는지 알아? 왜냐면 우리는 이것만 읽고 식을 세울 수 없거든. 왜? 안 배워? 물리 시간에 아마 물리 1이나 물리 2, 지금 1에 있나 2에 있나 모르겠는데 나도 고등학생 때 배웠거든. 이런 공식이 있어. 위치를 x라고 하고요. 속도를 v라고 하고요. 가속도는 이제 acceler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a를 쓰거든 보통. x는 물체가 처음 출발할 때 초기 속도를 v0, 처음 위치를 x0, 초기 가속도는 뭐 일단 등가속도 운동에서 가속도 변하지 않고요. x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뭐 이런 공식이 있어요. v는 v0 플러스 at 뭐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걸 모르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 물리 자체가 일단 선택 과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몰라도 공식을 다 세울 수 있게끔 이 방식에 의해서 그냥 공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오케이?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읽을 필요 없습니다. 됐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공식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짠짠짠. 자, 볼게요. 그래서 위치, 높이. 여기선 높이가 위치지. 왜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위로 던진다는데 그럼 바닥이 원점. 지상은 위치가 양수. 그럼 지하로 내려가면 음수 이런 거니까. 그치? 수직선, 세로로 세워놓은 수직선에서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위치를 FT라고 한대요. 오케이? 그때 FT가 20-5t 제곱. 봐봐, 걔가 왠지 알아? 초기 위치가 빵이니까 앞에 상수가 없는 거야. 그치? 봐봐, 속도가 20이래잖아. 그치? 속도가 20이니까 이 녀석이 20t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요. 그쵸? 근데 가속도가 그럼 몇이겠어? 가속도가 10인 거야, 지금. 이해돼?
가속도가 이제 1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이지. 왜 위로 올라가는 게 양수면 아래로 내려오는 건 음수여야 되잖아, 그렇지? 중력 가속도 9.8을 우리 물리 시간에도 이제 과학 시간에도 10으로 계산한다 이런 거 본 적 있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10으로 놓고 그냥 식이 세워져 있는 거야, 알았지? 왜 제가 이렇게 나온 거야? 뭐, 토 달면 안 돼? 자, 돌을 던진 후 처음 2초 동안 평균 속도를 구하랍니다. 됐나요? 그럼 0초일 때 물체의 변화가 0초일 때 위치는 F00이고요. 2초일 때 물체의 위치는 얼마냐? 40 마이너스 22여서 22지, 그치? 그럼 평균 속도는 시간의 변화 분의 위치의 변화 10 하면 됩니다. 됐니? 됐니? 단위는 미터 퍼 세크겠죠? 미터 퍼 세크니까 시간당 미터, 초당 몇 미터니까. 자, 1초, 2초, 3초 후에 속도를 구하랍니다. 그럼 속도식은, 속도는 우리가 VT 이렇게 쓰거든, 많이. 그럼 속도식은 우리 위치식을 미분을 하면 나온다라는 거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 그치? 위치 미분한 게 지금 얼마니? 20 마이너스 10t. 아까 여기다 내가 좀 전에 썼던 VT 공식 자체가 위에 있던 X 공식을 미분하면 나옵니다. 알았죠? 이렇게 돼서 1초 후의 속도, 2초 후의 속도, 3초 후의 속도, 즉 V1. 1초 후의 속도는 10, V2. 2초 후의 속도는 빵, V3. 3초 후의 속도는 얼마야? 마이너스 10. 뭔 말이야? 1초일 땐 아직 올라가고 있고요. 오케이? 2초일 때 속도가 빵이야. 멈췄어. 최고점에 도달했고요. 3초일 때 속도가 마이너스다. 물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알았지?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 속도 그래프를 보면 있잖아. 물체의 운동 방향이 언제 바뀌는지를 알 수 있어. 그치? 막 오른쪽으로 가다가 내가 다시 막 이쪽으로 와. 그럼 딱 그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에서 속도가 딱 빵이어야 되겠지. 이해돼? 내가 이걸 눌렀어. 이해돼요? 뭔 말인지? 3번 가속도를 구하랍니다. 그럼 V, 아니 VT, AT 얘를 구하라니까 얘는 그럼 V를 미분한 거거든. 다시 얘 다시 미분해봐라. 얼마? 마이너스 10.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알았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력 가속도에 영향을 받는.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은 근데 이제 이 지구상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인위적인 힘을 또 다른 방향의 힘을 인위적으로 가하지 않는 이상 자연에선 존재하지 않아요. 알았지? 빰빰 빰빰빰.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또 볼게요. 문제 다 풀었어요. 뭐 어려운 게 별로 없거든. 기본 개념만 좀 잘 잡으면 되지. 자, 기본 문제 10-1번. 아, 배고프다. 슬슬 배가 고프네. 오늘은 끝나고 놀러 갈 거야. 뭘 먹지? 회를 먹을까? 소고기를 먹을까? 지상 30m 높이 어쩌고 저쩌고 몰라. 그냥 높이 H가, 그러니까 X 위치 대신에 수직 운동이니까 높이니까 고도가 영어로 어쨌든 그런 거 써. 알았지? 첫 글자가 H. 그때 2초 후와 3초 후에 속도를 구하라니까 속도식은 V, T는 미분해야겠죠? 25 마이너스 10T. 그치? 그러니까 2초 후의 속도 V2는 2초 후의 속도 저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니? 5고요. 3초 후의 속도는 V3은 얼마니? 마이너스 5입니다. 자, 이를 토대로 있잖아. 2초일 땐 아직 물체가 올라가고 있고요. 3초일 땐 내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인이 오케이? 오케이? 민지 오케이? 됐나요? 자, 두 번째.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래. 그럼 땅에 떨어진다는 건 높이가 몇이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지, 그치? 즉 2번은 이런 얘기지. 높이 h가 0일 때 그때 속도를 구하세요. 그럼 h가 0일 때 시간을 먼저 찾아서 그 시간을 속도에다 대입을 해야겠지, 그치? 자, 그럼 h가 0이야. 그럼 요 녀석이 0이 되는 t 값이 두 개 나와. 뭐랑 뭐? 하나 음수 나오죠, 그쵸? 2차 방정식 풀면 되잖아. 5t제곱 양변 마이너스 5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6이 0이니까 t는 6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시간이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6초 후에 땅에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그치? 높이가 0이 된다 이거니까 내가 구하는 건 V6를 구하시오니까 저기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5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지금 속도가 양수인 게 올라가는 거고 음수인 게 내려오는 겁니다. 알았죠? 그쵸? 자, 됐나요? 이해돼요? 자, 3번.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자, 이거를 잘 기억해야지. 이제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는 속도가 0인 순간.
왜? 속도가 양수였다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속도가 음수라는 거니까 방향을 보면 그치? 그럼 딱 최고점일 때 속도가 딱 빵인 지점이겠지 그치? 즉 그럼 속도가 0일 때 t가 얼마야? 뭐 2.5 얼마야? 2분의 5라고 하면 되겠죠 그쵸? 즉 v가 0인 순간에 t가 2분의 5인데 그때 높이를 구하라니까 우리 문제는 이 높이식에다가 2분의 5를 대입해라 뭐 요런 얘기죠 지금 그치? 이해돼? 세인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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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은 그러니까 h 2분의 5 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입니다 그쵸? 그럼 요 녀석은 30 더하기 2분의 125 마이너스 4분의 125 얘 계산한 게 4분의 125고요. 얘 계산한 게 4분의 120이니까 4분의 245가 답일 겁니다. 4분의 245m. 그럼 뭐 소수점으로 써있냐 문제? 몰라 61.25m래 뭐 그런가 봐. 몰라. 자 처음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 평균 속력을 구하래 그치? 그럼 평균 속도 말고 알았지? 평균 속력을 구하라니까 이동 거리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봐봐. 그럼 4번은 이동 거리 나누기 이동 시간인데 자 내가 여기 30m 높이에서 어떤 건물 위에서 이렇게 던졌어. 땅이 여기 있고요. 어떤 빌딩이 있어요. 높이가 30m짜리. 오케이? 근데 우리 좀 전에 계산해 본 게 이렇게 던져서 땅에 떨어졌다는가. 근데 최고 높이가 우리 좀 전에 61.25라고 좀 전에 찾았잖아. 그치? 근데 이게 30m잖아. 그럼 얼만큼 이동했어?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이만큼 얼만큼이야 지금? 31.25. 그치? 즉 31.25만큼 올라갔다 61.25만큼 내려온 거니까 이동 거리라는 건 31.25와 61.25가 더해진 값이 이동 거리여야겠지. 그치? 이동 시간은 아니 이거 뭐야? 땅에 떨어질 때가 t가 6이었잖아. 처음 출발할 때 t는 빵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땅에 떨어질 때 좀 전에 t가 6이라고 구해놨잖아. 그치? 즉 이동 시간은 뭐 당연히 6이죠. 뭐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답이 6분의 이거 얼마야? 90? 93? 6분의 93은 2분의 31 15.5 오케이? 92.5 아이고 내가 계속 산수를 잘 못해 92.5 그냥 6분의 92.5 그냥 하면 돼. 답 뭐라고 써있냐? 분모 문제 2 곱해서 그냥 그치 소수점만 없앴어요. 됐죠? 만약에 평균 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면 평균 속도는 있잖아. 물체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났지. 그치? 위치의 변화가 얼마야? 마이너스 30이야. 그치? 30만큼 줄었잖아. 시간의 변화 얼마야? 6이야. 그치? 즉 평균 속도는 마이너스 5인 겁니다. 됐나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위치의 변화분의 물체의 변화분의 위치의 변화 뭐 이렇게 하면 돼. 평균 속도는 그러니까 t가 0일 때 속도가 위치가 30이고 0,30과 t가 6일 때 0,30과 시간이 0일 때 위치 30과 시간이 6일 때 위치 0. 요 두 녀석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치? 이게 평균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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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렵지 않죠? 이런 문제 사실 중등 과정에도 있었는데 얘 2차 함수를 이렇게 2차식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해석해서 문제 다 풀었었잖아. 그치? 기억 안 나나? 중3 세네 막 이런 거 있어. 3학년 1학기 세네. 이번 시험 보면 2차 함수에 이런 문제 있는데. 그렇지 않느냐? 이런 문제 있어.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짠짠짠짠짠짠짠 10-2번 재밌죠? 심지어 어렵지도 않고 재미도 있어요. 자.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졌다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럼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각을 구하세요가 문제입니다. 됐나요? 기본적으로 그럼 T가 0일 때를 찾는 건데 사실은 T가 0일 때를 찾는 게 아니야. 왜? T가 0일 때란다. V가 0일 때를 많이들 찾는데 봐봐. 이런 거죠. 내가 아까 위로 던지는 물체는 아니 올라갔다 멈췄다 다시 내려올 거 아니야. 그치? 내가 돌을 던졌는데 돌이 막 올라가다 멈췄다 막 다시 올라가나? 그럴 수는 없잖아. 근데 얘는 그냥 임의로 이제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떤 물체가 막 이렇게 가다가 잠깐 쉬다가 일로 가면 물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고 다시 계속 일로 갈 수도 있잖아. 그치? 이해돼? 즉 정확히 말하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라는 게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 인 거죠.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또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순간이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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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왜? 속도가 가다가 멈췄다 다시 원래 가던 방향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알았지? 자, 그럼 속도를 미분을 해봐야겠죠. 이 녀석 미분을 한 게 속도니까 V라고만 쓸게요.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 이러면 속도 그래프 자체가 2하고 8 나오나? 2하고 8? 0일 때 16이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2고 여기가 8이고. 지금 t에 따른 속도식을 세운 겁니다. 여기가 16. 왜 여기까지만 표시했어? 그 t축 왼, v축 왼쪽은 그리면 안 돼. 시간이 음수인 쪽은 존재하지 않아. 그치? 원래 없는 거야. 시간 그래프에서 시간이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절대로. 그럼 봐봐라. 지금 이게 속도가 16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속도가 줄어들어서 속도가 0이 됐다가 속도가 막 음수가 됐다가 다시 늘어나는 속도가 0이 됐다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 속도의 변화가. 됐나요? 됐나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t는 2와 8일 때, 2초일 때와 2초는 아니죠. 어쨌든 t가 2일 때와 8일 때 속도가 운동 방향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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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문제는 최대 속력을 구하래요. 2부터 9까지. 됐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요 녀석의 최대값 관찰하라. 이해돼? 얘가 축이 2하고 8의 중간값이 얼마지? 15니, 여기가 5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5면 그럼 여기서 9까지 관찰했으면 얘보다 왜 그러냐면 얘보다 더 낮은 지점에 9가 있을 거야. 이해됐니? 이차함수 우리 좌우 대칭이니까 이거를 좀 관찰해서 V의 절대값 그래프는 이제 아래축 접어 올리는 거니까 그치? 전체의 절대값 씌워진 거는.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다 V의 절대값 그래프를 내가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지. 여기서 딱 멈췄을 건데 이게 여기서 멈췄을 때 여기서 얘가 누가 더 높을진 몰라요. 알았지? 그거는 대입을 해봐야지. 여기다 5 대입해봐. 빨리 여기다 5 대입하면 몇 나와 세이나? 5 대입하고 9 대입해봐. 9 대입해봐. 9 대입하면 몇 나오나? 5 대입해봐. 여기다. 여기다 5 대입하면 마이너스 9야? 9 대입한 건? 7이야? 그럼 여기가 5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9에서 절대값 씌워서 여기가 9로 바뀌었고 여기가 16이고요. 그쵸? 그럼 어딘가 7이 있어서 7일 때 여기가 9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해됐나요? 그래프가 2부터 9까지 그럼 2 대입하면 얼만데? 2 대입한 건 얼마야? 2 대입한 건 얼마야? 좀 빨리 여기다 대입. 빵이야? 여기 뭐야? 2 대입하면 여기죠. 여기가 8이니까. 그래프가 있잖아. 요만큼만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없는 거야. 그쵸? 그래프가 요만큼 있으니까 최대값이 얼마겠어? 최대 속력이 얼마다? 9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절대값 그래프야 2부터 9까지만 관찰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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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결이 되게 좋아 보인다 너. 머리를 오늘따라. 엘라스틴 S 혹시? 재민이는 전형적으로 내 머리는 어떻게 되든 난 별로 많이 신경 쓰지 않아 라는 학생의 머리 같은데 그치? 아직 그 나이 또래 남자애들은 대부분 애들이 이제 주로 뭐 이성 이런 것보다 게임 이런 게 훨씬 더 좋을 나이잖아 아직은. 게임, 스포츠 이런 게 훨씬 더 좋을 나이라.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막 유제 3번도 그냥 보면 뭐 그냥 이렇게 이걸 방금 못 풀까봐 막 헤맬까봐. 자, 속도 그래프가 주어져 있잖아, 그치? 그럼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니까 이런 거지. 지금 속도가 양수야.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게 지금 이것도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다. 속도가 줄어들고 있지만 양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가 섰어.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엑셀을 밟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치?
그래서 멈췄어. 신호대기 중이야. 신호대기 하다가 다시 갔어. 마트 가고 있어 지금 마트. 마트 가서 마트 이렇게 가서 마트 도착해서 주차장 찾아 속도 줄여서 주차할 때 찾았어. 주차할 때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후진해야 되겠지. 후진하고 있는 거야. 후진하고 장 보고 나와서 다시 출발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물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즉 여기랑 여기에 물체 운동 방향이 바뀌는 횟수는 2번이야. 알았지? 됐나요? 여기는 물체 운동이 바뀌지 않아. 물체 운동 방향이 바뀌는 횟수의 기준을 여기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지? 이때도 계속 가고 있어. 다만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가 좀 천천히 느려진 거지. 계속 앞으로 가고 있다고. 오케이? 이런 겁니다. 마트 가서 장 보고 딱 집에 가는 코스죠 지금. 그치? 신호등 한 번 딱 걸리고 딱 이런 코스입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10-3번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자, 속도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가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 즉 속도의 변화량이잖아. 그치? 이해돼? 그럼 일단 여기부터 볼까? 속도의 변화가 있어 없어? 지금 이 부분 속도 변화 있어 없어? 변화가 없다는 건 가속도가 얼마란 얘기야? 빵. 이해됐나? 즉 1부터 2까지는 가속도 그래프가 빵이어야 돼. 그치? 자, 이거 봐봐. 속도가 변하지. 줄어들지. 그럼 근데 일정하게 줄어들지. 그치? 그럼 가속도가 일정한 음수란 얘기야. 그치? 이해돼? 가속도가 둘 다 일정한 음수네. 그치? 이 녀석은 봐봐라. 속도가 늘어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의 변화량이잖아.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다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지. 그치? 막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접선이 다시 작아지잖아. 그치? 즉 가속도가 막 점점 늘어나다 가속도가 다시 줄어드는 거야. 알았지? 늘어나는 게 먼저야. 가속도가 0이었는데. 그치? 즉 어디야? 이제 둘 다 늘어나다 줄어드는데 이거를 찾는 거구나. 얘가 이제 저 K라는 값을 넘냐 안 넘냐를 보는 건데, 이건 뭘 보는 거냐면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 이 기울기가 순간 가속도고요. 그쵸? 평균 속도는 뭐냐면 얘네 두 개의 기울기, 둘 중에 기울기가 누가 더 크냐를 보는 거야. 이 값이 K야, 이 값이 K야. 그렇잖아. 속도의 변화. 오케이? 이해돼? 그러면 누가 기울기가 누가 더 커? 여기 순간 접선이 더 크지. 그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긴 녀석이 그래프가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는 건 여기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당연히 얘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순간 가속도가 K 값을 뚫고 지나갑니다. 됐나요? 답은 2번이에요. 오키도키? 배고프다. 평균 가속도, 순간 가속도, 이런 개념이죠. 왜 이딴 걸 물어보는 거지? 짠짠. 자, 유제점한 네 문제 때 세려볼까요? 유제 1, 2, 3, 4번. 여기까지만 합시다. 10단원은 연습 문제를 내가 좀 골라줄게요. 오늘 배운 걸로 풀 수 있는 것까지만 골라주는 겁니다. 이런 거 왜 물어보지? 나쁜 새끼들이네 이거. 이런 거 어떻게 구하지? 이거 이만큼만 배우고 어떻게 구하지? 이거 미적분을 좀 더 배워야 되는데 아닌가? 그냥 구할 수 있나?
좌표 평면에 있는 그 교점의 속력을 구하라고 하면 구할 수 있겠네? 구할 수 있겠구나. y는 2x 위에만 있으니까 y는 2x라는 수직선을 보면 되니까, 그치? y는 2x라는 수직선을 보면 되니까 뭐 구할 수는 있겠다, 그치? 여기서부터는 안 되네. 이건 안 되겠다. 결국 1번부터 6번까지 풀어오세요. 5번까지만, 6번도 풀어오세요. 6번 뭐 질문할 거긴 한데, 질문할 거라긴 하지만. 그러니까 오늘 숙제가 우리 유제 여기 지금 10단원 유제는 다 풀고 가면 되니까 숙제 아니야, 그치? 만약에 남으면 숙제고요, 그쵸? 그다음 8단원 연습 문제랑 9단원 연습 문제랑 10단원 연습 문제 1번부터 6번까지가 오늘 숙제입니다. 오늘 수업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집에 가라는 게 아니라 지금 유제를 풀으라고. 짐 싸는 소리가 들려가지고.